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게리 영의 치유 여정과 에센셜 오일의 기적. 13년. 한 남자가 고통 속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걷는 것조차 고문 같았던 그 세월. 그러나 그 고통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게리 영 박사의 놀라운 회복과 발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회복의 길 멕시코에서 시작되다. 그는 남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자연치유대학에 등록합니다. 동시에 치유를 위한 연구센터를 샌디에이고 근처에 세우죠. 13년간의 통증, 그는 목발 없이 걸을 수 없었고 지팡이, 보조기구 없이는 한 걸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 한 가지 신념으로 그는 멕시코의 로사리토 해변에서 새로운 치유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합니다. 에센셜 오일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러던 중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스위스에서 온 여동생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걱정한 안네마리, 자연치유 제품에 정통한 그녀는 게리에게 에센셜 오일 연구 자료를 건넵니다. 그날 밤 게리는 안네마리가 전해준 자료를 밤새워 읽게 되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빨리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새벽 6시를 기다려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안네마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달 제네바에서 국제학회가 열려요. 의사들이 오일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한 연구를 발표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게리는 즉시 참석을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에센셜 오일과의 첫 만남. 그것은 단순한 식물 추출물이 아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치유의 실험실 그리고 사람들. 실험실 마이크로스코프, 병원 모습. 연구센터에서는 도나 릴리 클린트 워커 부부가 방문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과 치유를 나눴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게리스 영 라이프 웰르너스 센터라는 간판이 남아있었고 실험실에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배움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환자와 상담을, 밤에는 마당에서 음악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치유는 연구실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분위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깨달음. 1986년 프랑스 의사들의 초청을 받은 게리는 병원을 함께 돌며 오일이 실제로 치료에 쓰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없었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실험하고 내가 본 것을 증명하자.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13개의 에센셜 오일을 들고 돌아와 수백 번의 조합과 실험을 반복합니다. 결국 에센셜 오일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13년 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조깅을 하고 1986년 11월에 하프 마라톤에 참가하여 970여 명 중 60등 정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건강보조식품에 에센셜 오일을 넣기 시작합니다.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하지만 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치유의 길, 에센셜 오일의 세계적 리더로 걸어갑니다. 증류법을 찾아 프랑스를 누비다. 게리와 현미경, 프랑스 전통 증류소 사진입니다. 게리는 유럽에서 들여온 첫 오일들을 실험하며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증류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그는 프랑스로 직접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외부에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았고 특히 미국인에겐 더더욱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는 배낭과 침낭을 메고 버려진 증류소와 라벤더 밭을 찾아다니며 몇 마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 끈질기게 배움을 구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안락함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영 리빙의 첫 싹이 움트다. 다양한 초기 영리빙 모임과 박람회 사진. 그렇게 오일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쌓은 그는 마침내 영리빙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일병에 직접 라벨을 붙이고 전화받고 포장하고 배송까지 모두 제가 했죠. 낮에는 주문을 받고 밤에는 라벨을 쓰며 목요일 밤이면 비행기를 타고 피닉스,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를 다니며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일요일 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문 정리와 커미션 정산까지 손수 처리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진심 하나로 그는 오일 한 병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씨앗을 틔웁니다. 프랑스 가족과의 인연 장 노엘 란델. 란델 가족 사진 24년 후 아들 니콜러스 증류 장면. 저 작은 꼬마가 우리가 컨벤션에서 본 니콜라스입니다. 1990년 홀 라이프 엑스포에서 프랑스에서 온 장 노엘 란델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1985년부터 오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 만난 건 필연이었죠. 게리는 초대를 받고 란델 가족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어린 딸 베레나 갓난아기 니콜라스를 만납니다. 니콜라스는 항상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게리가 그 아이를 안자마자 울음을 멈추고 포근히 안겼죠. 이 작은 기적이
두 가문 사이에 30년에 걸친 우정과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24년이 흐른 지금 그 아이였던 니콜라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라벤더 농장을 운영하고 증류법을 가르칩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인연은 이제 세계 수백만 명의 건강과 삶을 바꾸는 영 리빙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되었습니다. 게리의 진심은 언어, 국경, 세대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철탑 속 라벤더의 진실, 게리 영의 배움, 그리고 멘토들. 증류소, 철의 숲에서 배운 기술. 오래된 프랑스 증류소 스테인리스 계량 설비로 전환된 장면. 프랑스 심리안에 위치한 영 리빙 최초의 협동 증류소. 처음에는 녹슨 철 구조물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스테인리스 스틸과 고효율 장비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게리와 그의 동료들은 손수 라벤더를 투입하고 뚜껑을 덮으며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진짜 배움은 직접 손으로 체험하는 데서 시작된다. 1991년 증류의 시작점. 초기 프랑스 전통 증류 장비들. 1991년 게리는 프랑스에서 증류를 처음 배웠습니다. 지금은 유물처럼 보이지만 이 장비들은 그 당시 완전한 현역 생산 설비였습니다. 게리가 구입한 이동형 증류기. 게리는 이 중 일부 이동식 증류 장비를 2006년에 구입해 유타 모나 농장에 전시했습니다. 기계는 낡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식은 영원했다. 영적 통찰, 필립 말비에뉴와의 만남. 장면. 필립과 게리가 오일을 실험하는 장면. 1991년 장노엘의 소개로 게리는 필립 말비에뉴를 만납니다. 그는 에센셜 오일의 감정적 정신적 특성에 집중한 학자였습니다. 오일에는 영적인 본질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사람의 감정과 반응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게리는 물리적 치유를 넘어 감정과 영혼의 시야를 확장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필립은 아이다호를 방문해 게리의 멤버들에게 강연도 진행합니다. 프랑스의 멘토 마르셀 에스피웨. 마르셀과 게리의 작업 장면. 라벤더 농업협회의 회장이었던 마르셀 에스피웨. 처음엔 이 미국인을 경계했지만 게리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게리는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나르며 마르셀의 모든 요구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보다 노동으로 소통했습니다. 마르셀은 게리에게 라벤더 오일을 프랑스 그라스의 조향사들에게 직접 운반하게 하며 진짜 오일의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꿈이 그려졌을 때 게리에겐 이미 완성된 현실이었습니다. 증류의 아버지를 찾아서. 앙리 비오드의 실험실. 그는 증류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수백 개의 오일병 사이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그 남자 앙리 비오드. 게리는 이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쇄적인 성향이었고 외부인, 특히 미국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게리는 5년간 계속해서 요청했고 결국 어느 날 밤, 오늘 저녁 당신을 만나보겠소. 그 짧은 만남에서 비오드는 말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신이 만든 가장 순수한 물질이다. 그것을 가볍게 여긴 자는 죄인처럼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산속 600년 된 돌집에서. 장면. 비오드의 산속 돌집 전경. 다음날 새벽 6시 게리는 장노엘과 함께 600년 된 돌집이 있는 산 중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오드와 함께 라벤더, 타임, 로즈마리를 직접 수확하고 1500리터의 증류기에 장작을 넣으며 증류를 배웁니다. 날마다 새벽까지 불을 지피고 그는 배운 것을 도면으로 정리하고 언젠가 자신만의 증류소를 세우리라 결심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배운 오일은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숨결이었다. 프랑스를 누비며 오일을 익히다. 게리, 장노엘, 비오드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 1992년 게리와 장노엘은 프랑스 전역을 여행하며 농부들과 증류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부 소유의 버려진 농장을 임대합니다. 하지만 2년 후 매입이 가능할 때쯤 행정 절차가 복잡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임대한 농장에서 증류 장비를 조작하는 게리와 장노엘. 1994년 그들은 다시 정부 농장을 임대하며 희망을 이어갑니다. 게리는 증류 장비의 설계, 생산 공정, 수확, 증류, 포장까지 전 과정을 배우며 영 리빙의 기반 기술을 다져갑니다. 고대에서 전해진 오일의 역사. 고대 이집트 벽화, 블루 로터스 오일 제사의 장면. 고대 이집트의 벽화. 왕에게 블루 로터스 오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이미 오일의 신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리는 단순한 향료가 아닌 인류의 정신적 영적 유산으로서 에센셜 오일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은 전해진다. 프랑스 산속에서, 돌벽 실험실에서, 고대 유적 벽화 속에서 게리는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워갑니다. 오일은 단지 향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꾸는 에너지다. 이 깨달음은 오늘날 영 리빙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